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정말 생뚱맞게 버거 리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13년 만에 피시버거가 부활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맥도날드의 필레오 피쉬와 더블 필레오 피쉬인데요. 자, 요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방명록에 남긴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피시버거 10몇 년 만에 출시하였다는 광고를 보고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광고에는 볼락인지 광고를 하는데 영상에 나온 물고기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린다 라고 써주셨군요. 필레오 피쉬버거 요거는 단품 기준으로 3,500원, 그리고 더블 필레오 피쉬 요거는 단품으로 5,000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피시버거 생선가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시버거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파는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하다가 모처럼 이게 부활을 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먹어봤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PPL이 아닙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서 저한테 PPL 의뢰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죠. 피시버거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려나? 지속 가능 어업 국제 인증 수산물이라고 해서 알래스카에서 자연산으로 살아왔던 폴락을 썼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폴락이 뭔가? 네, 결국에는 명태입니다. 명태. 국민 생선 명태. 근데 왜 명태를 명태라 부르지 못하고 알래스카산 폴락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홍보 문구에 아주 자그마하게 알래스카산 폴락은 명태를 의미한다고 써져 있긴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거 마케팅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 하면은 북극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청정한 해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자란 생선이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또 청정 해역이라는 이미지를 빌려서 그 알래스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명태 지금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해에도 한때는 명태가 많이 잡혔습니다만 지금은 명태 자원이 고갈돼서 주로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산 명태를 갖다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알래스카 저 멀리 있는 명태를 가져다 썼을까? 이 명태라는 말은 사실 우리 국민한테는 명태전, 동태탕, 명태찌개로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생선으로 만든 피시버거란 이미지보다는 청정해역인 알래스카 또는 국제인증 수산물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굳이 알래스카산 폴락을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맛은 과연 알래스카라고 더 뛰어날지 어떨지는 먹어봐야 알겠습니다. 먼저 필레오 피쉬부터. 크기는 딱 호빵이에요. 호빵. 햄버거를 또 이렇게 열어서 보긴 처음이네. 요거는 조금 두툼하네. 네, 보시다시피 패티가 두 개입니다. 빵 크기는 똑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 햄버거란 게 광고에 쓰여진 햄버거랑 이 실물하고는 이미지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타르타르 소스죠. 그리고 패티가 하나 있고 요 패티 밑에 찐득하게 붙었는데요. 체다 치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열면은 타르타르 소스가 있고 패티가 있고 치즈가 있고 그냥 패티만 두 장이네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살결이 이렇게 부서지죠? 결이 있어요. 이 명태 특징입니다. 거무스름한 거 보이죠? 이 검은 살은요 명태 혈압육 쪽입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입자가 거친 빵가루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입자가 굉장히 고운 빵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피시버거의 한계인데 눅눅해요. 겉에는 바삭하게 생겼는데 막상 씹어보면요 물컹물컹합니다. 이렇게 물러요. 약간 갓 튀겼을 때는 이것도 맛이 있었을 텐데 빵으로 덮고 또 포장지로 한번 싸니까 안에서 나온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눅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시버거가 사실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고기 패티가 인기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피시버거가 많이 팔린다고 해요.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한 번씩 손을 보이고 나서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튀겼을 때 겉에 바삭한 식감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피시버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선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또 빵이랑 같이 먹으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타르타르가 피클 있잖아요. 이게 신맛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톡톡 쏘는 듯한 신맛, 이게 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먹어보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도 느꼈지만 빵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질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빵의 폭신함, 패티도 폭신해. 바삭하지가 않고 눅눅해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빵과 비슷한 질감의 패티를 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선살 자체는 담백하고 굉장히 익숙한 맛이 나요. 바로 동태전 맛.
동태버거, 명태버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인데 그렇게 썼다가는 마케팅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죠. 버는 고소한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버는 폭신폭신하고 가시는 하나도 안 씹혀요. 완벽한 순살인 것 같아. 근데 그 약간 일부 부위에서 약간의 쇠비린내 비슷한 생선 비린내가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요거 조금 아쉬운네. 요 큰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티가 2장이니까 요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패티가 1,500원 더 주고 하나 더 넣는 게 훨씬 낫네요. 패티의 존재감이 빵에 묻히지 않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선살에 고소하거나 약간 이제 담백한 맛도 좀 나고 튀김옷이 눅눅하긴 하나 그나마 이제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식감으로 다가옵니다. 일단은 싸고 질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한 어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들 슬로건을 잘 잡았어. 저라도 북태평양에서 잡힌 명태를 쓰지 않을까요? 대구를 쓰면 더 좋아요. 더 맛있어요. 근데 대구는 좀 단가가 비쌀 것 같아요. 근데 북태평양에서 잡힌 명태라면은 어차피 잡아서 냉동으로 올 것이면 뭐 사찰 공급 받을 수 있으니까 싸게 대량으로 협의를 해서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명태가 왜 지금 멸종됐냐? 여러분 7, 80년도에 생태탕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 세대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80년대에 생태탕 아버지 따라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때 먹었던 맛이 지금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거는 다 냉동이나 생태를 쓰더라도 수입산 일본산을 쓰잖아요. 아니면 러시아산 동태를 쓰죠. 그리고 일본산 생태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쯤이면 선도가 생태 선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먹던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힌 것을 지방태라고 하는데 지방태, 생태탕의 맛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특히 국민 안주감으로 노가리가 크게 인기가 있었어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명태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명태 새끼하고 노가리하고는 다른 종이다 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부가 노가리의 어획을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명태 자원이 뚜렷하게 감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했더니 글쎄 우리가 먹던 그 노가리가 명태 새끼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총알 오징어를 많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총알 오징어가 오징어 새끼였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이 국민들의 인기 안주감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붙이게 되겠죠. 이 노가리들이 생식 능력도 갖추지 못한 어린 개체죠. 산란차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이 많이 잡히니까 당연히 개체수가 줄거나 평균 시야에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상품성의 저하를 이어질 테고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명태가 이 지경이 됐냐? 국립수산과학원이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국산 명태가 절멸될 첫 번째 원인을 노가리의 남획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 수온이 상승하면 명태 어장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이 된다. 얘들이 겨울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겨울에도 물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장이 저 러시아랑 알래스카 쪽에만 머물고 있다. 하지만 주 원인은 바로 남획이다. 왜냐하면 명태 같은 경우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베링에서 태어난 애들은 베링해 쪽으로 돌다가 베링으로 돌아오고 러시아 앞바다에서 태어난 애들은 당연히 위로 올라갔다가 러시아 앞바다로 돌아오겠죠. 우리나라 동해에서 태어난 애들은 멀리 나갔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동해 바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2015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멸종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해의 명태 자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명태 새끼들을 많이 종묘를 생산해서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면은 얘들이 자라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부들한테 살아있는 명태 잡아오면 한 마리에 50만 원 이렇게 현상금을 수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명태 가지고 이제 뭐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종묘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종묘로 앞바다에다가 그 방류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애들이 이제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그때는 예전과 같이 국내산 명태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햄버거 먹다가 뭐 명태장어까지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국산 명태가 먹고 싶다. 국산 생태탕이 그립다. 명태가 생각보다 고급 어종입니다. 명태로 끓인 동태찌개, 생태탕 그 맛을 양념 똑같이 해놓고 다른 어종으로 대체해보세요. 그 맛이 나나? 안 나잖아요. 명태만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명태는 사실 시원하게 칼칼하게 탕으로 끓이면 맛있고 살 자체가 수분이 많으니까 부드럽게 이 전을 부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또 튀김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명태 자원이 빨리 회복해서 하루빨리 옛날에 먹었던 생태탕 맛을 보고 싶어요. 참고로 명태가 2015년 전만 해도 많이 잡혀도 1톤이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현재는 명태 조업이 일절 금지, 잡으면 벌금 2천만 원입니다. 명태 자원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1년의 연간 조업량이 1만 톤을 달성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바다에 들어와 있는 명태 자원이 대략 4만 톤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조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연간 꾸준히 1만 톤이 잡혀도 씨가 마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개체수라고 판단이 돼서 금어기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햄버거 먹다가 갑자기 명태 자원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렸는데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명태버거야. 한번 먹어봐. 여기만큼 먹어봐. 앙. 맛있어. 그래? 진짜 맛있어? 설마. 맛있는데? 한 입 더 먹어.